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지금 체포돼서 불법으로 수감됐습니다. 불법으로 체포돼서 불법으로 수감됐다는 얘기는 지금 체포적부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체포적부심이라는 것은 체포가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법원이 심사해서 다시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장이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체포적부심 신청했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끝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체포영장도 중앙지법으로 들어갔어야 되지요. 원래 관할권이 아닌 서부지방법으로 들어간 거는 사실은 저 좌파들의 카르텔 이순영을 겨냥해서 들어간 것이죠. 근데 이순영 이후에 신한미라고 하는 자도 또 역시 이상한 영장을 내줬습니다. 그 이상한 영장으로 쟤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출두하는 그런 용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까지는 갔습니다. 그래, 니들이 가자고 그래? 그래, 가겠다. 하지만 니들이 불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 나는 거기에 응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맡은 대통령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에서 불법에 협조할 수는 없지 않느냐. 따라서 인정신문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신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주소, 이름,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할까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200쪽의 분량의 지금 피의자 신문조서를 준비하고 3명이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물었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시간 40분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이죠, 원래가 헌재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헌재에서 변론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오늘 대통령은 못 가시고 변호인단이 가게 됩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공수처의 조사를 오전 조사를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조사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 조사에 나갈 수 없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5시에 체포적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체포적부심에 대통령께서 나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직접 체포적부심에 가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서부지방법원의 체포가 잘못됐다는 거. 첫 번째, 지금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그것도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서부지방법원에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배제한 이상한 영장을 발부하고 이러한 사실이 모두가 이제 서부지방법원이 잘못했다는 것이 중앙지방법원에서 모두 현출됩니다.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판사 앞에서 얘기를 한다면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법조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잘못을 설파할 수 있고 그러면 형사 32단독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89년생입니다. 소준섭 판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89년생으로 약 35세 정도 됐나요? 젊은 판사입니다. 지금 20대 30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엄도 잘못됐다는 것을 많은 20, 30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40대 50대 이해찬 세대와는 다릅니다. 잘못된 교육을 받은 40대 50대 지금 법원의 주축이 된 판사들은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0대는 다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승부수가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지금 이렇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도 우리 애국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집회는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과 그리고 변호인단이 이번에 형사 32단독에 들어가서 지금 잘못된 체포에 대해서 충분히 설파를 하고 설득을 한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법원도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오염됐느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형사 32단독 지금 젊은 판사기 때문에 역시 젊은 사람들은 정의의 편에 서거든요. 그렇게 썩지 않았거든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라고 하는 외침을 같이 외쳐보지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외침을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막연한 어떤 희망 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따져본다 할지라도 수사권 그리고 관할권 이런 문제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주의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국 금지까지 돼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자들은 이미 구속되었거나 기소가 됐거나 수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범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엄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갈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계엄은 사실상 피해자가 없으니까요. 국회의원들이 의결권이 침해됐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다릅니다.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거 전혀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담으로 들어간 것들은 그것들이 쇼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신분증만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쇼를 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갔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도 군인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의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라는 점에서도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주의 우려 없죠? 그 다음에 재범의 우려 없죠? 2차 가해 우려 없죠? 증거인멸의 우려 없죠? 범죄는 따져봐야 되죠? 그럼 따져본다는 것이 바로 이 방어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어권. 그러면 지금 피의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석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법조인들이 알고 있는 법적 상식입니다. 아니, 법조인 아니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법적 상식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체포적부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우리 판사는 충분히 저는 석방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그리고 또 같이 그렇게 또 응원합시다. 응원하고 또 그렇게 염원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파이팅 하는 겁니다. 렛츠 고 파이팅.